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그린 로지스 말씀드리는데 해상 운임이 약간 이제 상승 행진에 제동이 좀 걸렸죠. 뭐 이를테면 상해 운임 지수 같은 경우는 계속 올라오다가 약간 흔들흔들하고, 네, 그리고 BDI 지수 같은 경우는 조정이 좀 어느 정도 상해 운임 지수보다는 조금은 더 큰 상태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린 로지스도 그 영향을 지금 현재 받고 있다 이겁니다. 중요한 거는 그러면 해상 운임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가, 네,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상승 추세를 유지를 할 것인지, 네, 아니면 이게 꺾일 것인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말씀을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여러분들이 그 대박주를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 이거 참고해서 좋은 매매 한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자, 그린 로지스인데 지금 이제 여러분께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발틱 지수, 발틱 운임 지수, BDI, 네, 요 BDI 지수 자체는 최근에 좀 꺾임세를 아직 그대로 단기 하락 조정을 이어가고 있잖아요. 네, 이런 상태에서 네,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 같은 경우, 네, 요거는 이제 SCFI인데요. 여기 이제 요 부분을 좀 보시다시피 올라오던 추세가 약간 플랫해지면서 횡보 등락 조정을 약간 이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SCFIS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은 7월 1일자입니다. 그래서 7월 5일자에 수치, SCFI의 수치, 요것이 일단 더 중요하겠죠. 이게 이제 옆으로 횡보 등락하는 면, 이런 부분에 대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된 데는 여러분들이 그 어느 정도 그 이유를 알고 계실 겁니다. 아무래도 하마스 건의 재료가 제일 중요한데 휴전 가능성에 대한 기사,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해상운임이 약간 꺾인 거죠. 근데 이 휴전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 휴전이 쉽게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고, 아직은 이 해상운임의 상승세가 완전히 꺾인 거라고 보기는 좀 힘들죠. 예. 아직까지는 더 오를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더 강한 상태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겠고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외에도 미국이 그 전기차, 중국산 전기차, 네, 이 철강, 네, 여기에 대해서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최근에. 그러면 중국에서는 관세가 오르기 전에 수출을 늘려야 되니까 아무래도 물동량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컨테이너 선을 선점을 하는 그런 효과가 클 수 있기 때문에 해상운임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것인데, 자, 지금 현재 이 현상이 일단락 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홍해 사태에 따른 뭐 희망봉 우회라든가 선복 부족, 이런 공급 충격은 물론 단기에 해결될 수도 있는 문제지만은 뭐 북미 수요 개선이라든가 또는 이제 미국의 향후 금리 인하로 인한 경기 순환에 따른 중장기적인 수요 증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조적인 상승, 네, 이것은 아직까지는 유지가 된다고 봐야 되지 않느냐. 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돼요. 여기도 이제 기사 안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관세가 오르기 전에 중국이 수출을 늘리겠다고 컨테이너선을 선점을 한 상태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볼 때는 여기 기사에 나온 것처럼 해상 운임 상승이 금방 죽을 상황은 아니에요. 네. 그린 로지스 패턴 자체도 올라오다 조정을 받기는 하지만 조정 받았다가 다시 튀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아직 기조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이 추세가 깨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인 기관 동향을 봐도 외인들 빨간 선입니다. 외인들이 이때부터 확실히 그 사자로 돌아선 상태죠. 그래서 아직 그 기조를 좀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외인 매수세가 좀 주춤하니까 약간 주가가 둔화되긴 했지만 이 상승 추세가 꺾였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지금 여기 외인 동향을 숫자로 보시다시피 아직까지는 이 순매수 기조 이어가면서 많이 사고 적게 팔고 이런 부분들의 기조는 아직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좀 흔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게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번 그 단기적인 조정 이후에 12,000원, 12,500원 이런 상간에서는 다시 터닝 포인트가 만들어지리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때 터닝이 만들어졌을 때 그 반등의 강도가 센지 약한지 이 부분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게 필요해요. 그죠? 그래서 중요한 변곡점에 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는 수급하고 운임지수하고 요걸 보고 제가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된다 행보를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그린 로지스라고 간단하게 종목명 그린 로지스라고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는 지금 이후의 상황에 이 변곡점에서의 중요한 전략을 말씀드리고 신자료도 바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우리가 매매를 그리고 긴급하게 해야 될 경우면 매매 사인도 드릴 거예요. 문자를 주신 분에 한해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거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자로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 볼게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대박주 제가 말씀드린다고 그랬어요. 네,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까 요거 말씀 잘 듣고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대박주 말씀드립니다. 이 대박주는요, 7월과 8월에 여러분들이 집중 공략하실 수 있다고 제가 봅니다. 특히 그 하반기에 아마 지속해서 시세를 낼 개연성이 상당히 높고요. 목표는 더블 가격 정도 보고 있고 CXL 관련주에서 우리가 종목을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 CXL 하면은 많이 들어보신 듯한데 뭐가 뭔지 잘 모르실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죠? 핵심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개념인데 네이버 같은 데 찾아보시면 막 어떻게 나옵니까? 막 이런 정도로 나오죠. 네, D램 용량을 획기적으로 확정할 수 있다. 막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감 잡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데이터를 운반하는 도로를 확장한다. 도로를 확장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도로가 확장이 되면 물류가 원활해지죠. 컴퓨터 그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원활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과 그 HBM과의 차이점이 간단히 하나 있어요. 근데 HBM보다 이 CXL 같은 경우가 상당히 그 강점이 더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하반기에 CXL이 시장을 리드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 그림을 통해서 보자면은 메모리 확장성 막 이렇게 나와 있죠. 네. 하지만 이런 그림보다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도로가 확장이 된다. 아마 요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만큼 이 측면에 이 CXL 섹터에 현재 칼을 갈고 있는 것이 어딘가 하면은 삼성전자에서 칼을 갈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손대면 난리 나죠, 여러분. 이 부분이 아마 하반기에 핵심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요, 성장률이 엄청납니다. 유리기판이나 온 디바이스 대비해서 성장률이 엄청나게 좋아요. 참고적으로 그림을 한번 보시면 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24년에도 증가를 꽤 하지만 25년도에 훨씬 더 증가율이 대단히 증가하고 26년도에는 그만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달러로 얘기할 때 한 24억 달러 수준까지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 원화로 환산을 하면은 어마어마하죠. 그죠? 공세계 더 붙여야 되잖아요. 그 정도 규모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력적인데 HBM보다도 강점은 뭐냐면은 여기 나와 있지만 CXL은 고성능 메모리이면서 확장성까지 무기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HBM하고 같은 점은 고성능 메모리인데 CXL이 더 유리한 부분은 확장성까지 있기 때문에 초우월성을 보유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겁니다, 지금. 그게 핵심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CXL 관련주 섹터를
에서 한 종목을 제가 선정을 했고요. 요거는요, 그냥 뭐 종목만 띡 드리고 마는 게 아니라 종목을 알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정확한 매수 타임, 분할 매수 타임이라든가 또는 뭐 분할 매도도 있을 수 있고 비중 조정도 필요하고 이 매수부터 매도까지 타임을 제가 정해서 계속 케어를 해 나갈 거예요, 여러분들.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번에 요거 CXL 관련주를 좀 잡으셔서 하반기에 한번 크게 대박 좀 한번 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 원하시는 분들은 간단합니다. 그냥 대박 이렇게 문자로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케어해서 더블 이상의 가격으로 제가 보답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 아시겠죠? 예, 요번에 이 대여를 한번 잡아봅시다. 예, 대박 이렇게 문자를 꼭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